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직육면체의 공간의 크기, 즉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모서리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면의 넓이가 같은 경우 우리가 각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가와 다처럼 같은 길이의 모서리가 없거나 또는 같은 넓이의 면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 즉 여기 보이는 쌓기나무와 같은 물건을 채워보면서 각 직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쌓여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런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로 1cm, 세로 1cm.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1, 그리고 cm가 하나, 둘. 그래서 제곱 cm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피도 똑같아요. 지금 방금 구한 이 사각형의 넓이 1제곱cm가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1제곱cm가 바로 1cm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1과 1을 곱해서 1, 그리고 제곱cm, 그리고 cm, 즉 cm가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곱cm, 1 세제곱cm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120쪽 1번. 다음 물건들 중에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 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먼저 1세제곱cm라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 즉 각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빨간색 정육면체 보이시나요? 네, 저게 1세제곱cm라고 할 때 리모컨은 대략 이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가장 긴 모서리의 길이가 20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필통은 아마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가장 긴 모서리의 길이만 비교하자면 리모컨과 필통의 길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수학책의 길이는 가로 21, 세로 27cm예요. 네, 그래서 나타내자면 이 정도 크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방 안에 보면 이런 책들이 들어가고 조금의 여유 공간이 남잖아요. 물론 가방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각설탕이 바로 1세제곱cm와 부피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121쪽 2번.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쌓기나무 몇 개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세제곱cm가 4개. 그래서 4세제곱cm가 되겠네요. 다음, 네, 이거는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네, 일일이 앞에서 센 것처럼 하나씩 세워도 좋지만 층마다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1층에 쌓기나무가 4개, 2층에도 4개. 몇 개가 되죠? 네,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8세제곱cm. 이번에도 하나씩 세거나 아니면 층마다 세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봤었던 8세제곱cm 직육면체와 비교해서 보면 높이의 길이가 같고 밑면에 세로의 길이도 같습니다. 가로의 길이만 앞에 있는 것은 쌓기나무 2개, 그리고 이것은 쌓기나무가 4개잖아요. 즉 가로의 길이가 몇 배? 네,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세제곱cm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세거나 또는 가로와 세로에 쌓기나무가 몇 개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해서 몇 개? 네, 16개. 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떨까요? 방금 앞에서 봤었던 직육면체를 2층으로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몇 층? 2층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32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위에 있는 8 세제곱 센티미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8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2배잖아요. 그리고 밑면의 세로의 길이도 2배가 돼요. 높이는 같고요. 그래서 8 세제곱 센티미터에 곱하기 2를 2번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3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4배가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쌓기나무의 수를 세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쌓기나무의 가로와 세로의 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면서 살펴봤었죠. 가로,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곱하기 4가 되잖아요. 즉 4배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